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 효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 시험 범위의 두 번째 시간,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탄화수소 파트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 좀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탄소화합물에서는 일단 뭐 포화탄화수소이냐, 불포화냐, 사슬이냐, 골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름들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종이 위에서 2D로 나타냈을 때 결합각이 아니라 실제로 전자쌍 반발 원리에 근거한 입체 구조 그리고 결합각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만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한 번씩 그려보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캠에드나 에모큐브드 어플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3차원적으로 보는 시각을 높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역량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개념 확인 문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슬 모양 탄화수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사슬 모양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탄화수소라는 게 나왔을 때요. 탄화수소라는 게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이 녀석이 사슬인지 고리인지 그리고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나와 있는 또 단서가 탄소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 탄소 주변에 내가 덩어리가 총 4개가 있는지 그리고 덩어리가 총 3개가 있는지 그리고 2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합 각도라든지 그리고 입체 구조 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런 과정을 좀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탄소수가 5개이고 사슬 모양이고 포화이면서 이런 분자식은 얼마이냐?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가 우리가 뭐였죠? 알케인이었죠. C가 N개가 있다면 H는 2N 플러스 2개, 즉 5개 있을 때 12개 있다는 건 옳은 소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프로펜은 평면 구조이다. 자, 3개 있을 때 6개이니까 알켄, 즉 무슨 결합이 있다? 그렇죠. 이중 결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결합이 있을 때 나머지는 우리가 수소를 생략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이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평면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중결합의 제일 끝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총 덩어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된다? 바로 입체 구조, 3차원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펜은 평면 구조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이다. 이중, 삼중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중, 삼중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마다 탄소수가 2개씩, 4개씩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포화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불포화 탄화수소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탄소 원자는 4개이다. 그러면 C가 4이겠고 삼중결합이 1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삼중결합이 1개면 우리가 알카인이라고 불러주었었죠. 이렇게 했을 때 C가 N개고 H는 2N의 마이너스 2개가 되기 때문에 H는 6개 있는 C4H6가 정확한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어렵지 않죠? 자, 2번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3가지 탄화수소의 구조식인데 이 탄화수소를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사슬 모양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개니까 에, 티읕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단일, 나는 이중, 다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에테인, 에텐, 에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합 길이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결합 길이가 다시 쓰겠습니다. 자, 결합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멀리서 겨우겨우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합 세기가 아주 약하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결합선 개수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중결합이 될수록 결합이 아주 세고, 즉 결합 길이도 엄청나게 짧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제일 긴 것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가, 그 다음이 나, 세 번째가 다가 제일 짧게 되겠습니다. 자, 결합색이랑 길이에 서로 어떤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결합각 HCC의 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이 각도는 90도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빨간색으로 써드립니다. 90도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탄소 주변에 덩어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기 때문에 109.5도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나의 경우에는 3개이기 때문에 120도, 다의 경우에는 덩어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18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제일 큰 것은 다, 그 다음이 나, 맨 마지막이 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다 중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위치하는 것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원자 같은 평면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최소한 이중결합은 있어야 되겠죠. 같은 평면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체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평면을 쓰고 있고요. 자, 다의 경우에는 직선형이죠. 자, 여기서 보았을 때 얘네 둘이가 같은 평면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입체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입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는 절대로 같은 평면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결합 인접한 그 원자까지가 한 평면이 있을 수 있고요. 다는 한 평면이다 못해 같은 직선에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같은 평면에 위치하는 것은 평면과 직선 이 두 개를 모두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다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평면에 위치한다. 여기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가 같은 평면에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평면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 바로 평면형과 직선형 이 두 가지 구조를 포함하는 겁니다. 직선형도 같은 평면에 위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평면에 위치하느냐 아니냐라는 걸 물어볼 때는 직선형까지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평면형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직선형을 좀 이렇게 배제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릴 것은 바로 이 모든 원자가입니다. 모든 원자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탄소 원자가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원자를 가지고 내가 평면이 있는가, 직선이 있는가, 입체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지를 좀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다가 되겠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슬 모양이고요. 첫 번째는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슬 더하기 단일입니다. 그럼 무엇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포화탄화수소인 알케인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딱 보면 여기서 기억과 미음이 2n 플러스 2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구조이성질체. 그럼 일단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사슬이기 때문에 기억, 미음 중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구조이성질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조이성질체를 가지려면요. 최소한 탄소가 4개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인데 3개 이하인
탄화수소에서 구조이성질체를 그려올 수 있으면 선생님이 100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노벨상을 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가 4개 이상이 되고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이성질체를 가지고 있으려면 미음만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와 구조이성질체 관계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사이클로알케인이었죠. 사이클로알케인과 구조이성질체가 되기 위해서는 CnHEN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위에서 CnHEN은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사슬 모양, 고리 모양, 그리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리고 서로 구조이성질체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녹화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리 모양 탄화수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사이클로알켄, 그 다음에 알케인, 알카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사이클로알켄으로 끝나면 우리가 무슨 결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알켄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단일결합 포화탄화수소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탄소수와 같은 사이클 알케인과 알카인은 구조이성질체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알카인이 아니라 알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렇지만 한번 그냥 킹리적 가심을 통해서 한번 사이클 알케인의 구조식을 써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CN이고 HEN이 되죠. 이미 사슬 모양에서 고리 모양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부터 H가 2개 결합이 끊어져 나갔기 때문에 HEN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알카인 같은 경우에는 CN개가 있다면 H는 EN-2개가 있죠. 자, 서로 화학식이 다르니까 구조이성질체이다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로뷰테인은 결합각이 60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결합각이 60도이려면 도형이 어떤 도형이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30도랍니다. 죄송합니다. 60도를 이루려면 정삼각형이 나와야 되죠. 즉 사이클로 뷰테인이 아니라 사이클로 프로페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각도 이렇게 아주 많이 오므라들어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라고 했었죠. 그죠? 하지만 이 말은 지금 사이클로 프로페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요 앞에가 틀려서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탄소수가 6개인 고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는 결합각이 109.5도에 가까운 안정한 구조이다. 자, 바로 밑에 있는 가에 있는 바로 사이클로 헥세인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고리 안에 있는 결합 각도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09.5도보다 너무 많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므라들기 때문에 상당히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사이클로 헥세인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이클로 헥세인의 경우 109.5도에 가까운 안정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몇 가지 고리 모양이 있는데 지금 탄소는 모두 몇 개죠? 그렇죠. 결합선 구조식에 따라서 이렇게 꺾인 부분이 다 탄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는 사이클로 헥세인인 C6H12가 되겠고요. 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벤젠의 공명 구조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의 경우는 사이클로 헥센 이중결합 하나 있으니까 C가 6개 있을 때 H는 10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포화탄화수소를 고르시오. 포화탄화수소가 뭡니까? 그렇죠.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만 포화탄화수소가 되겠고요. 가다 중에 한 분자 내에서 모든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 각도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일단 좀 약간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모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이 수소, 탄소와 수소 이 결합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각도가 얼마이다? 120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또 써놓고 가야 되겠다. 120도는 절대로 아니고요. 109.5도가 되겠습니까? 109.5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 주변에 입체적으로 덩어리가 몇 개 있는지를 잘 봐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여기 모두 다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109.5도가 아니고 120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써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 여기는 지금 입체적으로 덩어리가 총 4개이기 때문에 109.5도에 달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색칠을 내가 해놓은 부분은 120도가 되겠죠. 왜?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이 같은 것은 가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가, 나 중에 평면 구조인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어떤 게 평면이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방향족 탄화수소의 특징이었습니다. 모든 탄소 원자뿐만 아니라 수소 원자까지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하고 있는 벤젠이 나가 평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수가 6개인 탄화수소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슬 모양이면서 고를 모양, 그 다음에 포화, 불포화로 지금 나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구조식 정도, 화학식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슬 모양 포화, 그리고 탄소는 6개. 자, 그럼 화학식이 어떻게 되겠나요? C6H14, 14이 되겠죠. 나의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1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H가 몇 개 빠진다? 그렇죠. 2개가 빠지는 알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3중결합을 하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H가 2개 더 빠진 총 4개가 빠진 C6H10 헥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라와 마는 탄소 6개로 이루어진 고리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고리 모양 탄화수소에서 포화 탄화수소이려면 일단 C6H12이어야 될 것이고요. 불포화 탄화수소인 것 중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것이 포화 탄화수소는 모두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클로헥세인을 그려주면 되겠지만 불포화 탄화수소인 것은 선생님이 일단 바로 위에서 우리가 푼 것만 해도 사이클로헥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개로 이어진 고리 모양이다 라는 것만으로 마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화학식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가, 마 중에서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모두 쓰시오. 일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포화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와 라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가와 마 중에서 나와 구조 이성질체 관계인 것을 쓰시오. 나는 지금 CnHen, 알켄이죠. 구조 이성질체 관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리 모양인 포화 탄화수소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자, 가, 마 중에서 보트형과 의자형의 2가지 구조를 가지는 것을 쓰시오. 사실 이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케메드를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케메드를 들어가 보면 얘 말고요. 어가닉 케미스트리를 들어가서 쭉 밑에 보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있죠. 그럼 우리가 사이클로헥세인을 보고 싶다면 육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육각형이 없고 웬 이상한 꺾어져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녀석과 두 번째는 녀석이 있겠죠. 두 번째 녀석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모두 단일 결합이고 탄소가 6개가 있죠. 자, 근데 사이클로헥세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1번 녀석과 이렇게 생긴 2번 녀석이 있습니다. 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 탄소가 앞전에 있는 녀석은 위로 올라가 있는 반면에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형태를 불러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양 끝이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치 배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 이렇게 캡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캡처 후 쓰기.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펜이 검은색으로 해서 잠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능 선생님도 많이 안 해봤던 거라 약간 버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둘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 지점 우리는 보트형이라고 합니다. 즉 사이클로 헥세인의 경우에 이렇게 보트형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끝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경우 있죠. 이건 마치 우리가 쭉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달아주면 마치 그 해수욕장에서 딱 이렇게 파라솔 하나 딱 꼽아주면 어떻습니까? 해수욕장 이렇게 딱 누워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닮았죠? 길게 들어 놓을 수 있는 의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자형이라고 불러줍니다. 따라서 사이클로헥세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트형의 사이클로헥세인과 의자형의 사이클로헥세인이 있다는 점을 오늘 추가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케메드를 잘 보았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보트형과 의자형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개념 확인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 보았는데요. 선생님 지금 약간 그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영상을 요 며칠 동안에 연이어서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 조금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확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먼저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